안녕하세요. 의사들이 불면증에 대한 내용이 다 다른데 어떤 게 맞는지요?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정신과 선생님이나 심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불안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해결하라고 그러고 불안장애가 심하니까 약을 꼭 먹으라고 하고요. 그런 거죠. 또 뭐 빛에 의해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빛만 차단하라고 하는 거죠. 특정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고 어긋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뭐 약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약을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용들이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맞을 거예요. 아주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이런 글이나 영상 올리는 것도 저도 가끔 보면서 조금 내용이 좀 틀렸는데 하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뭔가 자기가 글로써 영상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면 조금 찾아보고 하실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관점하고 내가 현재 문제 있는 점을 그 글에 있는 내용과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하고 적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도 또 핀트가 어긋나면 또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한 25년 동안 수면을 전공하고 수면 환자를 보고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그 당시에는 한국에 수면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스탠포드라든지 여러 대학에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또 꿀잠TV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논문에 근거하고 이론적으로 확립된 내용을 가급적이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학생이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 내용을 잘 습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말씀하신 분이 조금 다르지만 아마 본인의 상황과 또 내용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불면증이라는 정의로부터 먼저 해보죠. 밤 증상 하나 이상, 낮 증상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밤 증상이란 건 잠들기가 어렵다. 얼마? 20분 이상 잠드는데 걸리는데 오래 걸리면 불면증입니다. 또는 중간에 자주 깬다. 몇 번? 한 번 이상 깨는 거죠. 세 번째, 너무 일찍 깬다. 근데 너무 일찍 깨는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원래 깨고 싶은 시간보다 더 빨리 깬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2시간 정도 빨리 깨는 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낮에 졸리거나 또는 피곤하거나 또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예민하거나 짜증이 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기억력이 떨어져 이런 것들 주간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무리가 있는 증상이 있을 때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느냐 3번 이상 있느냐에 따라서 심한 불면증이냐 심하지 않은 불면증이냐 나누고 그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급성 불면증이냐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를 만성 불면증이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잠을 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깨기도 하고 너무 일찍 깨는 거 낮에 힘들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죠.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한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잖아요.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이 피곤한 거가 올라가고 일주일 리듬이 떨어지는 이 갭이 벌어질 때 우리는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잔다는 건 뭐죠? 피곤한 게 자는 시간에 맞춰 높지 않고 꺾이는 거죠. 낮아지는 겁니다. 또 일주일 리듬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켜져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앞으로 당겨지기도 하고 뒤로 당겨집니다. 하루면 그렇지만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밤늦게 핸드폰을 봐요. 뭔가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일 되면 3시간이 뒤로 밀리니까 나는 3일 후에 아니면 일주일 후에 원래 자는 시간에 자려고 그러니 내 생체 리듬은 뒤로 밀린 겁니다. 제가 아데노신 얘기 되게 많이 드렸죠. 아데노신은 졸음을 만들어요. 이게 채워질수록 거기서 가바가 나옵니다. 뇌를 억제하는 아미노산이죠. 이 가바가 나와서 사람을 깨어있게 하는 각성 중추를 꺼버려요. 몸이 피곤하면 아데노신이 쌓이고 아데노신 다 채워지면 가바가 나와서 생체 시계를 그리고 각성 중추를 꺼버리니 우리는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데노신을 적게 생성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하지 않은 거죠. 운동을 많이 안 해요. 낮에 누워있기만 해요. 활동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몸의 피로도가 안 쌓이는 거죠. 덜 피곤하니까 밤이 돼도 졸음이 안 와요. 두 번째, 더 나가서 낮잠을 자버렸어요. 낮에 한 30분, 1시간 잤어요. 20분만 자면 이 쌓였던 아데노신이 조금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30분 넘게 자고 1시간이 넘어지면 안 잤던 게 거의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자게 되면 그때부터 아데노신이 채워져서 100개를 내가 자는 시간에 채워야 되는데 60개가 다 떨어져 나가는 20개가 오후 3시부터 다시 채워야 돼요. 아까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졸립지 않은 거죠. 세 번째, 커피.
커피 마시면 커피가 아데노신 모양하고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대신 가서 앉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데노신이 많이 생겨도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커피에는 졸음을 만들지 않아요. 가발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졸립죠. 이게 커피가 24시간이 지나야지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후에는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잠의 욕구를 떨어뜨려요. 두 번째, 생체 리듬을 문제가 되죠.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거요. 핸드폰을 보게 되면 빛이 생체 시계를 자극하고 하루에 1시간을 뒤로 밀리게 합니다. 핸드폰 보다가 자면 1시간에서 1시간 반마다 깰 겁니다. 걱정과 스트레스 많아도 그렇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생체 시계는 교감신경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몸을 긴장하고 심장을 빠르게 뛰고 우리 몸의 긴장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긴장하는 거, 다음날 중요한 약속 있는 거, 내가 11시에 자는데 11시까지 막 계속 걱정하고 불안하고 다음 일에 생각하고 있으면 생체 시계가 1시간이 뒤로 밀려요. 내가 금방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이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단순히 생체 시계를 1시간 뒤로 미는 것도 있지만 뇌의 각성도를 높입니다. 뇌에 쓸데없는 생각이 맴 돌아요. 걱정 많고 스트레스 많을 때 꼬리에 꼬리 무는 생각한 게 결국 생체 시계 문제가 아니라 뇌를 직접 자극해서 이렇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작은 소리도 민감해지고요. 그 화장실에서 몰래 그러는 소리도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그게 3일, 4일 되면 생체 시계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으로 밀려 있어요.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죠. 왜요? 그 사이에 생체 리듬은 뒤로 밀려 있으니까요. 또 각종 질병, 어깨 관절이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되면 열이 나요. 우리가 누워있는 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 통증은 몸으로 올라가게 되면 뇌를 자극해서 뇌를 흥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복용하는 약물도 문제가 있어요. 각성을 일으키는 약물, 혈압약이나 기관작이 대표적이고 스테로이드라든지 각성제가 또 대표적이죠. 이런 약물도 먹으면 그 자체가 뇌를 또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생성을 억제하기도 하고 뇌를 자극하는 효과 때문에 또 못 잡니다.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자야 돼요? 피곤함에 맞춰서 생체 리듬을 고정시키는 게 잘 자는 겁니다. 그 불면증이 진단력으로는 하나지만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짧게 만드는 영상이나 글로 따진다면 어떤 특정 영역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틀린 얘기가 나오는 거죠.